매장 문이 열리면 공기의 결이 달라진다. 유리 진열대에 반사된 빛이 천천히 이동하고 손끝에서 스마트폰의 촉감이 전해질 즈음 배경처럼 깔리던 멜로디가 갑자기 선명해진다. 이 목소리, 누구일까? 답은 하나, 이찬원. 그의 OST 천국보다 아름다워, 모어 뷰티풀 댄 헤번, 가세계 곳곳 삼성전자 매장의 비잼 플레이리스트에 포함되며 쇼핑의 시간과 감정의 온도를 바꾸고 있다. 굳이 스피커 볼륨을 높이지 않아도 된다. 낮게 깔린 선율이 매장의 유광 표면을 타고 퍼지고 목소리는 지나치게 화려하지도 인위적으로 뜨겁지도 않은 밀도로 사람을 붙잡는다. 감미롭지만 단단하고 애절하지만 끝내 위로로 귀결되는 톤, 공간의 온도를 바꾸는 음성이라는 말이 과장이 아님을 체감하는 순간이다. 흥미로운 건 이 선택이 OST라는 경로로 도착했다는 점이다. 드라마의 장면을 떠올리게 하는 노래가 이제는 브랜드의 장면을 구성하는 사운드가 됐다. 단순 삽입곡이 아니라 브랜드 사운드, BGM, 나는 맥락 속으로 옮겨진 셈이다. 매장 BGM은 생각보다 엄격한 큐레이션을 거친다. 고객 체류 시간, 체험 동선, 직원 근무 환경, 국가 도시별 문화 코드까지 종합해 곡의 BPM과 무드, 가사 톤을 맞춘다. 그 안에 이찬원의 목소리가 들어왔다는 건 보편적 공감과 정서적 신뢰라는 두 키워드를 글로벌 프레임으로 통과시켰다는 의미다. 요란한 후크보다 오래 남는 잔향, 과잉 감정보다 균형 잡힌 위로, 브랜드가 소비자에게 주고 싶어하는 감정의 모양과 닮았다. 왜 하필 이찬원인가? 이유는 간단하지만 흔치 않다. 첫째, 스토리의 신뢰도. 수많은 방송과 무대를 거치며 말과 노래가 어긋나지 않는 사람이라는 이미지를 쌓아왔다. 둘째, 세대의 관통력. 10대의 플레이리스트에도 50대의 출근길 라디오에도 자연스럽게 어울리는 목소리다. 셋째, 감정의 해상도. 무거운 감정을 과장 없이 설득하고 가벼운 감정을 얕아 보이지 않게 만든다. 글로벌 1위 전자 브랜드가 공간 경험의 얼굴로 택할 아티스트의 조건을 떠올려보라. 논리와 감성 두 축이 모두 맞아떨어진다. 경제적 파급력도 만만치 않다. 매장 BGM은 단발성 싱크, 영상음원 동기화, 나이 선수와는 다른 결의 계약 구조를 가진다. 국가 권역별 사용 범위, 시간대 재생 빈도, 원곡 편집본 여부, 추가 홍보 활용 등 변수가 많다. 업계에서는 글로벌 리테일 체인 전용 BGM의 경우 나이선 수료가 수십억 원대로 형성될 수 있다고 본다. 더 중요한 건 간접 효과다. 곡의 샤잠, 음악 식별, 지표가 매장에서 급증하고 스트리밍 전환율이 뒤다른다. 소비자가 제품을 체험하는 순간 동시에 음악을 발견한다. 경험과 음악, 소비와 감정이 같은 시간에 접속하는 구조. 브랜드는 체류 시간을 늘리고 아티스트는 팬덤 바깥의 대중에게 도달한다. 서로가 서로의 접점을 확장시키는 깔끔한 교환이다. 물론 여기엔 작은 주의표가 달린다. 전 세계 모든 매장이라는 표현은 흔히 과장되기 쉽다. 국가 매장별로 플레이리스트는 차이가 있고 시즌 프로모션에 따라 교체되기도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 국가에서 동시다발적으로 같은 목소리가 재생되고 있다는 사실만으로도 의미는 충분하다. 음악이 국경을 건너는 방식이 스트리밍과 공연만이 아님을 보여주는 사례이기 때문이다. 공간이라는 플랫폼 위에서 음악은 또 한 번 확장된다. 심리학적으로도 설명이 가능하다. 매장 음악은 구매 결정을 직접적으로 밀어붙이는 대신 불안과 과잉 자극을 낮추고 머물고 싶은 기분을 만든다. 이찬원 특유의 서정과 안정감은 이 역할에 적합하다. 곡의 메시지도 숭고함보다는 따뜻한 회복에 가깝다. 사랑과 그리움, 상실과 희망 같은 보편 정서를 과장 없이 다루기 때문에 언어가 다른 공간에서도 이질감이 적다. 결과적으로 고객은 제품을 선택하기에 앞서 공간을 믿을 수 있게 된다.
브랜드와 아티스트가 나눠 갖는 가장 소중한 자산 신뢰가 같은 방향으로 쌓인다. 수치의 언어로도 변화는 감지된다. 오스틱 공개 직후 국내 주요 차트 상위권 진입, 글로벌 플랫폼 트렌딩 진입, 커버 리액션 영상 급증은 예상 가능한 궤적이었다. 여기에 비잼 포함 기후, 지역 검색량과 샤잠 지표가 동시 상승하는 패턴이 얹힌다. 누군가는 매장에서 듣고 집으로 돌아와 플레이리스트에 추가하고 다음날 출근길에 다시 듣는다. 이런 3단 접점은 충성도를 만든다. 음악은 반복될수록 깊어진다. 깊어진 음악은 브랜드의 경험을 더 오래 기억하게 한다. 이 선순환의 첫 버튼을 누른 것이 바로 이찬원의 목소리다. 계약 조건은 늘 궁금증을 부른다. 정확한 금액과 조항은 당사자 발표 전까지 추정일 뿐이다. 그럼에도 시장은 직접 수익, 라이선스, 플러스 간접 수익, 스트리밍 차트 홍보 가치의 합을 적지 않은 규모로 본다. 다만 여기서 간과하지 말아야 할 것이 있다. 숫자보다 중요한 건 컨텍스트다. 글로벌 테크 리더의 스토어 경험과 한국발 감성 보이스의 조합. 이 맥락 자체가 갖는 상징성 키 뮤직의 확장된 쓰임새. 감성의 수출이 이후 협업 시장에 던지는 시그널이 크다. 브랜드는 더 이상 광고 음악이 아니라 공간 음악을 이야기하고 아티스트는 캠페인 송이 아니라 경험의 사운드 트랙을 준비해야 한다. 이 지점에서 왜 브랜드는 그를 믿는가라는 질문은 왜 사람들은 그를 신뢰하는가로 귀결된다. 스캔들 프리한 행보, 꾸준한 기부와 선행, 무대 안팎의 태도, 팬과의 약속을 지키는 방식이 모든 게 노래의 설득력을 확장한다. 음악은 귀로 듣지만 신뢰는 삶으로 듣는다. 결국 브랜드가 빌려 쓰는 건 목소리의 음색만이 아니라 그 목소리가 배어있는 삶의 이미지고 그 이미지가 불러오는 감정의 안전지대다. 현장에서 포착되는 장면도 임상적이다. 매장 직원들 사이에선 디곡 나오면 고객 문의가 한 박자 늦어진다는 말이 돈다. 나쁜 뜻이 아니다. 제품을 만지던 손이 잠깐 멈추고 시선이 살짝 허공을 향할 만큼의 감정의 여백이 생긴다는 얘기다. 어떤 고객은 매장 스피커를 가리키며 곡 제목을 묻고 또 어떤 고객은 뒤 노래 때문에 갑자기 엄마 생각이 났다고 말한다. 구매의 이유는 다양한데 그날의 기억에 음악이 끼어 있으면 브랜드는 물건보다 뒤 이야기를 판다. 이 흐름은 국내를 넘어 해외에서도 통했다. 영어, 길본어, 스페인어로 번역된 리릭 비디오와 팬미 자막이 자발적으로 공유되고 해외 포럼에는 스토어에서 들은 한국 노래라는 제목의 스레드가 생겼다. 누군지 몰랐지만 집에 와서 찾았다는 후기 밑에는 플레이리스트 링크가 줄줄이 달린다. K-팝의 화려한 칼군무와 초고속 비트가 세계를 흔들었다면 K-트라트, K-발라드의 서정은 일상의 빈칸을 채우며 세계로 스며든다. 소란스러운 침투가 아니라 조용한 침윤. 이 차분한 방식이야말로 장기전에서 강하다. 앞으로의 과제는 뚜렷하다. 첫째, 공간 경험에 최적화된 버전의 사운드 디자인. 어쿠스틱 믹스, 새벽 오후 저녁 타임존별 에디트, 로컬 악기 레이어링 같은 시도가 이어질 수 있다. 둘째, 발견 저장 재방문으로 이어지는 고객 여정을 끊김없이 설계하는 것. 매장 앱 플레이리스트 공식 채널이 연결되면 음악 발견이 자연스레 팬 경험으로 확장된다. 셋째, 수출 포맷의 다양화. 브랜드 사운드가 단지 매장에 머물지 않고 팟캐스트 단편, 다큐 라이브 세션으로 뻗어가면 아티스트는 플랫폼 의존도를 낮추고 브랜드는 문화적 지분을 키운다. 마지막으로 가장 중요한 것. 이 모든 화려한 수사 뒤에 남는 건 결국 한 줄의 소박한 결론이다. 좋은 노래는 좋은 공간을 만든다. 이찬원의 목소리는 요란한 판매 멘트 없이도 사람을 멈춰 세우고 하루의 피로를 잠깐 눌러놓고 다시 걸음을 떼게 만든다. 그것이면 충분하다. 지금 이 순간에도 지구 반대편 어느 매장에서 누군가는 최신 폰의 화면, 밝기를 조절하다가 문득 고개를 든다. 스피커에서 흘러나오는 그 목소리 때문에 모르는 언어라도 괜찮다.
마음은 번역 없이도 통하니까. 당신은 어디에서 이 노래를 처음 들었는가? 드라마 속 장면이었나? 차 안의 라디오였나? 아니면 매장의 스피커였나? 시작은 달라도 도착지는 같다. 조금 더 괜찮아진 마음. 그 마음을 가능하게 만드는 목소리. 2,000원. 그리고 그 목소리를 자신의 공간으로 초대한 브랜드의 선택. 음악이 공간을 바꾸고 공간이 사람을 바꾸는 선순환이 지금도 조용히 그러나 넓게 퍼지고 있다.